이 누나 봐라. 56%짜리도 있고. 수익이? 수익이. 마이너스 난 거는 다 다른 데 줘버렸어. 54, 56, 여기 이제 올라가서 강의하세요. 45. 대박, 빨리 팔아야 야, 되지 내가 않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저렇게 손실 난 건 어. 다 없애버려. 이익 난 것만 남겨뒀어. 좋습니다. 세모시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인들을 보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예.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유, 많이 당황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해야겠죠? 예.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 이제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잠시 대화 나누는 걸 들었더니 주식 뭐 아니면 뭐 수익률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니. 아니 손실 난 거는 다 없애버렸어요. 예, 아유 뭐 대단하십니다. 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 잠깐 그 근원적인 걸로 좀 돌아가려고 해요. 투자할 자금, 즉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야, 좋다.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내가 들어야 돼 네. 오늘. 우리 셀코TV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주부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주부님들 같은 경우 본의 아니게 또 뭐 사고 후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반대로 요즘은 가게나 뭐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가게 장사가 잘 돼야 내가 그 돈 모아가지고 또 투자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걸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가게가 좀 더 물건이 잘 팔리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들도 요즘 점점 더 아주 고수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뭐 바겐세일, 뭐 그다음에 뭐 오늘까지만 한정 판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수가 하는 일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돈을 아끼거나 또는 내 가게가 번창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를 주목해야 된다? 오감에 주목해야 된다. 네. 네. 오감 뭔지 당연히 다 아시죠? 뭡니까?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이 5가지를 모두 자극해서 우리 주머니를 털거나 반대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시각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이 시각도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봤더니 시각 정보라는 게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색깔 정보가 있고요. 하나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틀, 모양에 대한 정보가 있고, 3번째는 모션,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 3가지 정보 중에서 우리 소비 지출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색깔. 역시 여성분들이 정확히 알고 난 있으세요. 모양인 줄 알았어. 모션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일로 오라고. 와서 하라고. 이거 아니에요? 들어와. 그럼 부담되죠. 이 색깔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연구들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요즘 이 광고가 넘쳐나는 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회사 아니면 이 물건을 어떤 색깔로 홍보해야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색깔과 암기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생전 처음 보는 외국어 단어 36개들을 어떤 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 36개에 대해서 한 15분이나 20분 뒤에 몇 개나 기억하는지 시험을 보는 걸 했는데, 그 단어를 제시해 줬을 때 색깔을 달리 해본 거예요. 빨간색으로 단어를 줬을 때도 있고, 파란색, 검은색, 다른 걸로 다 준 거죠. 이걸 왜 했냐면, 분명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광고 전단지를 줬을 때 이게 딱 기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도대체 이 광고 카피 문구는 무슨 색깔로 하는 게 제일 머릿속에 각인시킬까?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색깔로 했었을 때 우리 인간의 기억력에 훨씬 도움이 됐을까요? 빨간색. 저는 빨간색인 것 나도 같아요. 빨간색. 왜냐하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밑줄 짜기 너무
길들여져 있어. 본능적일 것 같아요, 왠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패스트푸드점은 빨간색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우리 인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구나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더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빨간색으로 우리가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구나. 파란색은 그렇다면 어떤 효과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V 광고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단지 포스터를 제작할 때 그 배경을 붉은색 계열로 했었을 때와 푸른색 계열로 했었을 때 그 제품을 솔직히 어떻게 그 고객들이 받아들이는지 판단하는지를 비교하는 또 연구를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있죠. 디지털 카메라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걸 일단 제작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그 디지털 카메라가 어떤 기능이 있고 줌은 기능은 어떻고 자동 타이머 기능이 있고 뭐 이런 약간 이성적인 데 소구하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포스터를 하나 제작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디카를 가지고 아주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딱 찍었을 법한 사진들 쫙쫙쫙쫙 보여주면서 이런 데 들고 가서 찍어라 이런 걸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똑같은 이제 그 두 가지 포스터를 이 기능을 설명하는 걸 파란색 배경에 붉은색 배경에 노출시켜 봤고 똑같이 이렇게 감성적인 광고 카피를 붉은색 배경, 파란색 배경에 놓고 설명을 해봤는데 어떤 제품이 어떤 배경에서 더 많이 팔렸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생겼어요. 감성적인 쪽으로 감성적인 쪽에 붉은색?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성적인 것들에 대한 메시지는 붉은색 계열과 같이 노출시켰을 때 사람들에게 훨씬 더 선택을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도 이제 정교하게 숫자로 계산하고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청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청각이 사실 시각과 또 맥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제품을 살 때 또 많이 보게 되는 게 그 제품의 브랜드명이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명은 우리가 눈에 보는 거니까 읽는 거니까 시각 정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아닙니다. 이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걸 청각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딱 눈으로 보면서 읽잖아요. 그럼 발음을 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음되는지를 내가 청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청각 정보입니다. 제품의 컨셉이나 주요 소비자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지. 그냥 제품 내가 이 제품명은 뭘로 지을까? 우리 코너명, 우리 그 유튜브명은 뭘로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너무 모든 걸 맞추고 계시는 두 여성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화장품 많이 사시죠? 네. 화장품을 살 때 그 화장품을 삼으로써 어떤 이미지를 소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세요? 주로. 그냥 뭐 그때 다르죠. 저는. 다르시구나. 네. 여기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딱 선호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뭐 하면은 화장품 그거는 거기 거 이런 식으로. 하긴 그렇겠네요. 항상 이렇게 하나 딱 찝어서 소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네요. 여성들은 그렇네. 우린 싼 건데 남자들은 싼 거. 남성들은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화장품에 최저가, 올인원. 우리는 한번에 편해.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있죠. 저랑 같은 걸 쓰시는 것 같아. 그 브랜드 좋으네요. 우리가. 저도 오늘 나올 때 그거 하고 왔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내가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찾으신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리다가 이제 직장인이 되면서 화장품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발라도 이뻐요. 안 발라도 이쁘죠. 그렇게 이제 내가 어느 걸 써볼까 고민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우리 화장품 이미지를 소구하기 위해서 화장품 회사 명칭을 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들은 받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음되는구나. 거센 소리, 드센 소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디오르, 뭐 샤넬, 뭐 아모레, 뭐 이런 것들처럼 그렇구나. 약간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름을 그렇게 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놀이방이야, 아니면 아이들의 그 장난감 파는 가게야, 이렇게 하는 데서 물건을 만든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아이들용으로 신제품 딱 출시한다라고 했었을 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인돼야 될 것 같아. 야, 정답이세요. 각인을 시켜야 돼요. 각인시켜. 똑같 막 이런 거. 아이들은 약간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거센 소리, 된 소리가 많아요.
뽀로로, 그다음에 카봇, 짜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 화장품 이름을 짜요라고 그러죠. 야, 그거 막 짜서 쓰는 거야. 많이 발라. 남자들은 쌓여 있으면 살 건데. 아, 저랑 취향이 똑같으시네. 올인원 싸요. 무조건 사야죠. 10개 사야죠. 이렇게 무조건 사야죠. 지금 시각도 한번 해봤고 청각도 해봤고 이제 우리 후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냄새에 취해서 지갑을 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바나나 리퍼블릭, 그 다음에 그 후아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의 백화점 매장을 들어가면 우리가 강하게 이거 무슨 냄새야 이렇게 그런 거 인식할 있어. 수준 바로 직전. 그러니까 민감한 분들은 알죠. 냄새 좋은데? 이런 바나나 리퍼블릭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해봤느냐? 처음에 조사한 사람들은 인간이 향기에 따라서 어떤 기분을 가지는지부터 연구를 해봤어요. 또 소비 집단을 아니면 연구 집단을 둘로 나누고요. 한쪽 방과 한쪽 방에서 각각 자기의 오늘 일상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한번 그냥 흰색 종이를 준 거예요. 근데 이 한쪽 방에는 샤넬 넘버 5를 은은하게 뿌려줬고 이 나머지 한쪽 방에는 아무 냄새가 안 나게끔 일부러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 은은한 샤넬 넘버 5 향기가 나는 방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겠죠? 샤넬 넘버 5를 뿌렸던 그 방에서 기록한 내용을 봤더니 아무 냄새가 없는 방보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배 이상으로 더 많이 언급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향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인간은 향기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는구나. 그렇다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면 구매도 더 잘하지 않을까? 그렇죠. 행복하면 사지. 싶어가지고 많은 회사에서 어떤 향기를 뿌려줬을 때 어떤 느낌과 우리 회사의 이미지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의류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자신들의 시그니처 향수들을 자체 개발을 해요. 그리고 정례적으로 칙칙 뿌려줍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일어난 현상, 향기를 뿌려주고 났더니 그 고객이 우리 매장을 지나가다 딱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을 때 체류 시간이 15% 이상 늘었어요. 체류 시간이 는다는 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의류 회사들은 이미 향기를 너도 뿌리기 시작했고요. 아예 이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도대체 어떤 향기였을 때 우리 제품의 그 신뢰가 높아지는가요를 아예 전 세계 향기 학자들에게 발주해서 자체 향기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소니입니다. 소니가 예, 소니의 전자제품 매장을 가보면 우리도 모르지만 계속 그 향기가 뿌려져요. 우리나라 소니에도 있어요?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소니가 다 같은 향을 쓰는 겁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우와. 그 소니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네.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향수를 개발하자 이거였어요. 신뢰를 주는 향기. 신뢰. 소니 브랜드에 대한 신뢰. 있어. 우리 동네에 아싸 노래방도 노래배 꼭 더 부르고. 아싸 노래방 중에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위에서 야. 호텔 같은 데도 보면 호텔 시그니처 향수 이렇게 딱딱 하잖아요. 여기서 아싸 노래방 얘기하실 때 호텔 얘기 나오셨어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로비 딱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바다에 짠 내용이 쫙 났을 때 야, 숙소 제대로 잡았구나, 휴가 제대로 왔구나 생각하잖아요. 그 짠내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진짜 바다 냄새가 아니라 그 냄새가 물씬 나게끔 만드는 거죠. 여행 온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냄새를 다 개발해서 뿌려주고 있다. 이게 바로 향기 마케팅입니다. 촉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맞아. 써놨는데도 가서 만지지 무의식 마세요. 중에 만지다가 요즘은 오히려 기업들이 최대한 만지게 해줍니다. 이거를 보유 효과라고 불러요. 내 거가 된 거죠. 잠깐. 오, 정확하게 하셨어요. 자, 홈쇼핑이 제일 그걸 많이 하죠. 한 달 체험기회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반품하라고. 언제든지 반품하셔도 되고요. 한 달 써보세요 해요. 자, 그 한 달 써보는 걸 왜 하느냐? 한 달 써보면 이미 내 거거든요.
정이 들었어. 정이 들었어요. 이걸 돌려주려고 하면 왠지 내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내가 쓰던 내가 것도 갖다 주기 미안한데. 미안해서 네. 그냥 또 쓸 때도 있어요. 그것도 말씀이세요. 이걸 보유 효과를 실험을 해봤어요. 이 머그컵을 그냥 손에 쥐지 않고 여기 저쪽에 놓은 다음에 이 머그컵 얼마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하고 머그컵의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한 거랑 이 머그컵을 만져도 보고 막 사용도 하게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머그컵 얼마를 받고 팔아야겠습니까? 똑같이 가격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져본 게 더 먹을 때 비싸. 가까이 한 사람.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들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나 하면서 여러 찾아봤던 논문 중에서 그 학자는요, 뭐만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냐면 우리 대형마트에 쇼핑카트 손잡이, 손잡이의 촉감,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굉장히 여기서 내가 쾌적하게 쇼핑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느끼게 만드는 것만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분의 여러 논문들이 계속 발달이 되겠죠. 처음에는 겨울에는 이 쇼핑카트 이 손잡이가 금속이면 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스펀지를 껴봤대요. 그랬더니 불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긴 막 지저분한. 네, 맞아요. 세균. 그래서 약간 차갑더라도 금속 카트 손잡이로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금속 봉을 여성의 평균적인 손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데 그립감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를 여성의 평균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평균 키는 어떠니까 어느 높이에 그 그립감이 있어야 될까,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연구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저도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 손 잡아보고 결혼. 그립감을 느꼈어. 그립감이 좋았구나. 그립감이 그럼. 맞던가요? 다 이렇게 만져봐야 돼. 오, 당황스럽네요. 재용아. 대기업에는 촉각 전문가가 다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이제 다 터치거든요. 이제 터치감이 어떠냐가 그 제품의 기능, 성능,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뭐 L 무슨 전자, S 무슨 전자, S 뭐 이런 데를 다 가봐도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터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쫙 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이제 촉감의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각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미각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 중에 또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점점 우리 인간이 단맛에 아주 중독돼 가고 있어요. 네, 단맛에. 그래서 실제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잠시 상담하시기 전에 커피라도 한 잔 드실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사탕 뭐 같은 거 사탕이라도 놔져 있고. 바로 그거예요. 오. 단맛을 느끼면 순간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비 욕구가 확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요즘은 어딜 가면 달달한 음료를 준다든가 쿠키라든가 사탕을 자꾸 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데요. 바로 이 맛을 가지고 제일 그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곳이 역시 대형마트입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예 그 미각하고 함께 대형마트 우리 많은 주부님들 주의하셔야 되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살살씩 흩어드리면, 대형마트는 항상 제일 입구 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과일 코너가 있어요. 네, 오른쪽 입구에 네. 과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천연색의 과일을 보면 벌써 기분이 없대요. 와, 뭐 좀 담아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가지고 업 시키는 거죠. 미각,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다 카트 돌아서 나올 때쯤 꼭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빵하고 와인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와인 끝날 때는 요만큼, 빵. 빵 요만큼 시음해보면. 시식 하는 거죠. 그걸 왜 하느냐? 그거 다 돈이라고 이제 기력이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술 한잔 하고 빵 하나 먹고 아래층으로 가, 위층으로 가, 이거예요. 체력 보충해서 가, 이거죠. 딱딱 달달하게 먹고 마시고 간 다음에 야, 여기까지 왔는데 위도 보고 가자. 원기 충전해서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와인을 사란 얘기가 아니고. 아니에요. 사면 더 좋고. 사면 더 좋고 어느 시점에 먹을 걸 입에 쏙 넣어주는지, 아니면 이 술 한 잔을 싹 맛보게 해주는지도 다 정교한 계산된. 계산된 얘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겠어요? 첫째, 그동안 내가 그런 거에 혹해서 나도 모르게 샀구나. 그리고 이런 제품명 아니면 이런 향기 아니면 이런 촉각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주머니가 얇아져서 투자를 못했구나. 가게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적극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투자할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다. 자, 1교시를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항상 우리나라 학생들은 질문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2교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좀 재미있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기다렸다고 했을 거짓말을 해줬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청각을 좀 자극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계부와 관련된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요.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돈의 형태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따라서, 돈을 내가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그 돈을 우리가 달리 쓴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돈마다 우리는 다 택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주부님들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한 달 수입이 들어옵니다. 남편의 수입이든 내 수입이든. 그럼 이걸 가지고 공과금 얼마 띄고, 애들 교육비 얼마 네. 띄고, 문화생활비 얼마 띄고, 외식비 다 띄고 이렇게 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띄는 그 항목을 어느 걸로 붙였느냐에 따라서 그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전혀 달라져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첫 번째는 아주 슈퍼스타의 그 라이브 콘서트 티켓을 2개 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씩 하는 거 2장 30만 원입니다. 그걸 사서 딱 가다가 그 공연장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갑자기 티켓을 잃어버린 걸 확인한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 티켓을 살 돈 30만 원을 들고 가다, 돈 현금 30만 원 그걸 들고 가다가 그 현찰 3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현찰 30만 원을 더 인출해서 그래서 티켓을 사십니까? 이걸 2개를 물어봤거든요. 안 살 것 같아요. 선물 받아서 가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꿈을 좋아하셔. 지금 초대 안 됩니까? 지금 초대? 누가 안 살 것 같은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정답이 되게 놀라워요. 현금을 들고 갔다가 잊어버린 사람들은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티켓 2장을 사서 들고 간 사람은 이미 문화예술 비용을 내가 30만 원 지출을 한 거예요. 했는데 다시 30만 원을 더해서 60만 원을 들고 내가 그걸 본다고 이 생각을 하는 거고, 현금 30만 원을 들고 갔던 사람은 아직 문화예술 비용 지출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나는 현금 30만 원만 잃어버린 거죠. 근데 저 공연은 30만 원짜리니까 30만 원 내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에 다 택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돈마다 이렇게 택이 붙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돈의 형태에 따라서도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건 뭐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딘가에서 뭔가 이런 찬조 출연을 했다. 근데 찬조 출연을 했는데 저희가 약소하지만 돈 20만 원 봉투에 넣습니다, 10만 원 봉투에 넣습니다랑 문화상품권 아니면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넣습니다 했어요. 그럼 똑같이 그냥 받은 거죠. 네, 받은 건데 그런데 그걸 받은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했었을 때 백화점 가서 네. 완전히 달라지죠. 현금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그걸 가지고 주로 어떻게 썼을지 이미 백화점에서는 다 연구조사를 다 끝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간단히 물어볼게요. 생필품에 이걸 더 많이 쓰는 거는 뭐고? 현금. 그렇죠. 그러면 백화점 상품은 어디다 썼을까요? 좀 비싼 평소 안 사는 거. 네,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소에는 내가 현금 주고는 절대 안 살 건데 백화점 상품권 생겼다 하면서 그걸로 냉큼 사버리는 거예요.
상품권 내면서 자기 돈 더 붙여서 더 사잖아요. 정확한 네, 지적이세요. 돈을 더 쓰는 거죠. 맞아요. 갑자기 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바로 백화점 상품권은 진짜 안 사도 되는 사치제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품목에 너무 많이 지출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돈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형태가 또 뭔지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연말에 보너스 받았을 때. 그 보너스 받으면 제일 먼저 그 떠오르시는 게 뭐였습니까? 두 아나운서님도 뭐였어요? 보너스는 술 한잔 해야죠. 마누라한테 다 뺏긴다 그 생각. 어떠세요? 보너스 같은 뭐 아직 공돈 뭔가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겼어요. 공돈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그냥 사요. 왜냐하면은 괜히 가지고 있다가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전 얼마 전에도 그 짓을 하나 했어요. 네. 공돈은 모으는데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돈을 사람들이 이제 또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잖아요. 이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크게 두어 가지 있습니다. 광고나 아니면 고객에게 디스플레이를 했었을 때 선택지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이 중에 고르세요. 네, 그 선택지를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선택지를 제공해 줬을 때 고객을 설득하기가 제일 좋을까요? 우리 제품만 보여준다. 아니면 타사 제품 갖고 잔뜩 뭐 고객이 고를 수 있는 모든 걸 다 같이 보여준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뭘까요? 양자택일이에요. TV 광고가 바로 우리 제품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식이 항상 양자택일이에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물이 다른 맥주. 네네네. 네. 반반수 차이. 네. 그동안의 맥주들은 전부 물이 안 좋은 걸로 싹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 나온 이 맥주는 물이 다른 맥주라고 해서 딱 두 가지로 제품을 인식시키게 만드는 거죠. 맥주는 야, 물이 다른 맥주가 있고 원래 물이 후진 맥주가 있어. 이렇게 세상을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세계적인 뭐 마트라는 곳에서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디스플레이 하는 뭐 MD겠죠. MD 분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대박을 쳐서 전 그 직원들 전사적인 교육할 때 항상 인용을 하는 사례예요. 그 큰 마트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토스트기 하나가 한 종류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한 종류인 토스트기를 예를 들어서 뭐 30달러다. 그럼 30달러짜리 토스트기를 하나 놓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좀처럼 안 팔리더래요. 그런데 그 대형마트 직원이 이거 안 팔리는 이유가 자기가 보기엔 소비자들이 이게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 비교 대상이 비교가 없구나. 없으니까 그래서 못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침 자기 집에 사놓고 안 쓰던 토스트기가 있는데 그걸 하나 갖다가 그냥 대충 50달러 붙여놓고 옆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포장 안 뜯고. 그랬더니 그 30달러짜리가 날개 놓친 듯이 팔리는 거죠. 바로 그래서 바로 저거구나. 저렇게 해야지만 판매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양자택일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보여주는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가격이 어떤 거부터 보여줘야 돼요? 싼 거부터. 싼 거부터? 비싼 거 아닐까? 비싼 게 맞아요. 우리 아주 쉽게 야, 오늘 기분 좀 기분 좀 내려고 와인 좀 마시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와인 가게 가가지고 메뉴 좀 주세요, 와인 메뉴 좀 주세요 하죠. 쫙 펴요. 그럼 맨 위에 뭐가 주로 많이 있는지 아세요? 비싼 거. 비싼 와인이 있어요. 그 120만 원짜리 와인이 그 메뉴판에 있는 용도는 20-30만 원짜리가 싸게 보이게 만들려는 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먼저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100만 원짜리 와인이 없어. 그리고 메뉴판에 실질적으로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20-30만 원부터 와인 메뉴가 잡혔다. 그럼 우린 대충 얼마짜리 시킬까요? 한 7만 원짜리. 그렇죠. 그런 심리인 거예요. 요거는 비싼 거부터도 있기도 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건데 자동차죠. 자동차 브로셔. 그 브로셔를 가만히 보면요, 자동차의 아주 오묘함. 소나타를 사러 갔어. 근데 가서 뭐 사가지고 옵니까? 그랜저 사가지고 오죠. 아, 맞아요.
금액이 아주 묘하거든요. 아. 내가 2천만 원 쓰러 갔어요. 아니면 3천만 원 쓰러 갔어요. 소나타 사러. 근데 500 더 주시면 500 주시면 요거 나오는데 옵션이 떨어지고. 네, 옵션 딱 500 더 주시면 썬루프 어떻게 300 더 주시면 뭐 되고 70만 원 더 주시면 휠 바뀌고 결국 다 하고 오셨네. 다 하고 와요. 여기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돈을 뭘로 인식하냐면 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비율로 인식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3천만 원짜리 돈을 쓸어 간 거예요. 차 사러. 3천만 원을 쓸어 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 간이 커져요. 그깟 70만 원 뭐 휠 바꿔주세요. 100 더 얹으면 썬루프 바꾸나? 바꿔. 감 오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비율로 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비율로 따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에 준비해 온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제가 통계도 찾아왔는데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냐? 500원의 행복, 복권. 1000원의 행복, 복권. 로또죠, 로또. 예. 요즘과 같은 불황일 때 더더욱 로또 판매 금액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활적인 상식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제 로또 사려고 하면 지나가다 보면 로또 명당 1등 5명 배출 보이시죠? 자, 질문 한번 드릴게요. 로또 명당 있다 없다? 없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많이 사가면 그것이 로또 명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이세요. 확률. 넌 천재야.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 로또 명당은 많이 사가서 명당이 된 거예요. 확률적으로 확률이 높아지니까. 높아져. 그렇죠. 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로또 명당이다라고 발표되어 있는 거를 전부 집계해 놓은 복권 관련한 전문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 로또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 로또를 잘 살고 번호를 받기 위해서 또 매달 돈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게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1등,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 동구에 위치한 부일 카 서비스라는 곳이에요. 예, 카 서비스에서 이제 여기서 복권을 파는데, 여기에서 배출한 1등이 31명. 희소객들이 부산 여행 가자, 부산 여행 가자. 아, 이거 이 정도면 명당이죠, 명당이네, 진짜. 실제 발표하는 날 있잖아요. 네. 그때는 2시간 줄을 서요. 아, 로또 맛집이네, 로또 로또 맛집. 사려고. 그 다음에 2등은 서울인데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스파라는 곳인데, 여기가 27명, 3등이 대구 달서구의 1등 복권 편의점이라는 곳이 이제 10명 이 정도 되는데, 많이 샀기 때문에 1등 배출자도 늘어난 거일 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아까 부일카 서비스 스파, 여기에서는 도대체 로또 복권이 얼마나 팔리길래 이렇게 1등이 많이 나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부일카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찾질 못했는데 그 노원구에 있는 스파라는 그 복권 판매점에 대한 정보는 얻었는데요. 와, 이 복권 판매점을 가지신 분이 로또 당첨을 되신 이야. 거라고. 네. 그렇겠네요. 매주 매출액으로 얼마가 판매될 것 같으세요? 자, 찍어보십시오. 5천만 원. 매주 매주 8천만 원. 1억 1억보다 2억 5천. 빙고. 이거 찍어도 맞았어. 아니 일주일에 와. 일주일에 2억에서 3억 사이에 오. 복권 판매. 그럼 한 달이면 10억? 야, 그런데 진짜.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확률적으로 아주 우연히 초반에 한 집에서 1등 당첨자가 2명, 3명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우연히. 근데 이분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집이 명당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당이라고 마케팅을 해보자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1등이 배출됐습니다. 로또라는 복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3명이나 그걸로 홍보를 했더니, 우리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사니까 다시 1등이 거기서 또 나오죠.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선순환이 그려지고. 그러니 거기는 매주 2억의 매출을 올리는 거죠. 이 마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 제가 마진까지는 참아. 야, 제가 마진을 물어볼 줄은 몰라서 참아. 그러면 다른 그냥 일반적인 복권 판매점의 월 매출, 이건 월 매출은 얼마일까요? 참고로 매년 복권 판매점으로 등록했던 업체 중에서 매년입니다. 한 5% 정도는 다 폐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비가 엇갈리는 겁니까?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을 좀 진정시켜드리기 위해서 마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500? 지금 주 단위로 말씀하시는 거죠? 매달 매달. 500보다 아래 500보다 아래요? 평균 500보다 아래? 평균 300? 300보다 조금 아래예요. 250. 250입니다. 한 달에 250이면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폐업하지. 그래서 폐업한다. 네. 그래서 복권만 전문점으로 판매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편의점에서 그냥 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제 조금 감 오셨죠? 복권은 사야 되겠다라는 감이 왔어요. 말씀드렸듯이 그게 샀었을 때 어떤 그냥 행복감, 상상력으로 야, 이거 당첨되면 뭐하지? 이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려면 할 수는 있는데, 자, 그런데 그걸 사려고 돈을 내서 어느 카페에 가서 번호를 받는다든가 명당에 그 비싼 기름값 들여가면서 차 끌고 왜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 카센터까지 가서 복권을 사러 가시냐고요. 뭐 간 김에 사면 되지. 간 김에 사면 몰라도 아마 일부러 가실 것 같은데. 이제 시험을 좀 봐야 되겠죠. 객관식 먼저 5문제 들고 왔는데요. 네. 하나는 응용 문제입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럼 배우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실제 응용을 해보자. 그리고 저는 해설을 해드리면서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려는 건데, 네. 요즘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즐겨가는 옷 매장이 있죠. 흔히 말해서 SPA라는 매장이에요. 네네. 뭐 자라, 유니클로 이런 데죠. 이런 SPA 매장이 초대형 매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이에요. 자, 1번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 옷을 이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3번 자주 의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재고 창고도 커야 되기 때문에, 4번 큰 계산대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 되게 어렵다. 어렵다. 아닌 거요? 아닌 거.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들어볼까요? 응용 문제입니다. 3번이 뭐예요? 재고 창고를. 창고가 커야 되기 때문에, 옷이 워낙 많이 바뀌고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3번 3번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설명을 드릴게요. SPA 매장은 제일 걱정하는 게 옷이 싸다 보니까 본인들이 싸구려 옷으로 보여질 것을 제일 걱정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옷을 남다른 이것도 괜찮은 옷이다처럼 보여주게 만들려면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싼 옷은 여기 위에 수북히 쌓아놓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는 마네킹에 딱 DP해 놓고, 네, 맞아요. 어떤 건 옷 하나를 탑 조명으로 딱 쏘면서 그걸 딱 보여주고, 네. 이렇게 하나하나를 마치 이것도 작품처럼 보여주려면 매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SPA 매장은요, 내가 뭐 에르땡, 샤땡에 옷 사러 갔을 때처럼 각 잡고 내가 그 옷을 사러 가야지 해서 목적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야 혹시 뭐 괜찮겠나 한번 네. 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괜찮네. 뭐. 네. 그러면 왔다 갔다 괜찮아서 그냥 한번 들어가서 괜찮은 거 사려고 하려면 어떻게 된다?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죠. 들어가 봤는데 저 안까지는 한번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충동 구매가 이어지게 만들려면 엄청 크게 만들어야죠.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계산대가 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옷은 뭐 3만 원, 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만 입고 난 버리려고 해. 이렇게 하는 옷인데 그 옷 샀는데 줄을 20분 서야 된다? 그럼 야, 다음에 사자. 놓고 가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 사자마자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매대의 그 캐셔들을 쫙 놔야 돼요. 절대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5분만 기다려도 야, 그냥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간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의 사이즈도 우리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다 계산된 거예요. 네. 이게 1번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1번 자사 제품만 광고한다. 2번 자사 제품과 모든 경쟁사 제품을 개별적으로 다 보여준다. 세 번째 경쟁사 제품만 보여준다. 네 번째 자사 제품과 그 이외의 다른 한 제품만 보여준다. 이거 틀리면 정말 저 화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전원 맞추셨네요.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양자택일. 예. 자,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우리는 금액을 인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뭘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고, 2개 얘기할 수도 있고, 3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자, 하나, 둘, 셋. 비율 전부 다 맞추셨네요. 야, 1번 문제가 어려워서 1번 문제 빼고는 그래도 다 맞추셨네요. 자, 2문제 남았습니다. 뭐 오늘 제가 1등 하신 분에게 작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책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한번 힘내보시고요. 자, 제품을 구매할 때 내가 이걸 기능 중심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맞게 해주는 냄새. 첫 번째, 차가운 향기. 대표적으로 페퍼민트 향기를 많은 사람들이 차갑다고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뜻한 향기. 대표적으로 바닐라 향을 우리는 따뜻하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무향, 향기 없는 거. 네 번째, 구린내. 기능은 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뭔가요? 정답은 1번, 차가운 향기입니다. 역시 감이 있으시네요. 1등 하겠는데? 마지막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가장 좋은 복권 판매점은? 가로 열고 부산이라고 써야 되나?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없죠. 왜냐하면 없죠. 거기 가면 더 당첨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1등이 정해진 거죠? 우리 조은수 선생님께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제가 다 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선생님. 네. 하여튼 오늘 수업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